예, 안녕하세요. 토이치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혹은 기계설계 산업기사 혹은 뭐 일반 기계기사 등에서 나오는 여기 나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제도하고 어떻게 이제 KS 규격처럼 이걸 만드는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도면은 어떤 시험에서 요구하는 어떤 도면들이고요. 크기에 보면 나사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은 2차원, 즉 2D 조립 도면에 해당하죠, 그죠? 물론 얘들은 이제 부품 번호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고, 이쪽에 중간에 1번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본체고, 뭐 6번은 커버고, 5번도 커버고요. 뭐 사이즈가 다르니까 아마 5번, 6번으로 나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에 있는 이런 모양들은 그 렌치 볼트, 좀 묻힌 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형상을 보고 이제 어떤 측정기, 측정자를 활용하셔서 결국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떤 시험의 일환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로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립된 형태에서 이제 이걸 좀 분해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여기가 이제 나사 부분이라는 건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해칭이 방향이 다르다는 소리는 부품이 서로 다르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보시면 여기에는, 그러니까, 양쪽 다 나사가 날 수는 없어요. 양쪽 다 나사가 날 수는 없고, 어디든 한쪽이 나사가 나고, 한쪽은 구멍으로 뚫어줘야지, 이제 볼트가 볼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는 왼쪽에 있는 모습이 나사고, 오른쪽이 이제 구멍이 뚫린, 즉, 카운터보어에 이제 구멍이 뚫렸고, 그 보어의 몸통에 나사 볼트 몸통이 관통되고, 그 다음에 보어 쪽 큰 구멍 쪽에 이제 볼트의 머리가 여기 안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측면으로 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긴 합니다. 육각, 그쵸? 렌치 볼트가 들어가게끔 육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측정하고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는 우선 이제 측정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한번 하실 거예요. 수직 수평 치수를 이제 알아내는 이제 요거는 이제 CAD의 명령이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4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나라는 밀리미터, 즉 미터, 메트릭 나사를 쓰죠, 그죠? 미터 나사를 쓰기 때문에 M이라고 표현할 테고 M4에 해당하는 여기 앞나사가 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앞나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간단하게는 탭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탭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고요. 자, 이제 4인 건 알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요. 4에 해당하는 이 나사가 실제로는 보통 나사인지 가는 나사인지는 알아볼 필요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시험을 위주로 보신다면, 이 부분은 그냥 평범한 보통 나사로 생각하시고 이제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표현은 이렇게 되잖아요. 측정치는 4라고 나왔으니까, 4에 해당하는 이제 미터 보통 나사에 대한 값은 뭐 어딘가 어떻게 적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시험상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미터 나사가 얼마짜리인지만 얘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개수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미터 나사 뒤쪽에 곱하기 얼마가 나와 있지 않다는 소리는 이게 0.75일 건데요. 아마 비치가. 얘는 이제 뒤에 이게 0.75라고 한 숫자를 생략했다는 소리는 미터 보통 나사라고 표현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관련은 조금은 없지만, 여기 이제 일부러 미터 12에다가 이제 1 곱하기 1.0을 곱하기를 해놓은 얘가 피치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숫자로 이렇게 써주는 부분은 가는 나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터 보통 나사하고 가는 나사가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을 가지냐 하면, 나사 부분의 이제 형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나사의 그 바깥, 골지름, 이게 이제 골지름, 순화사 기준으로 해볼까요? 순화사 기준에 이건 바깥지름, 골지름. 실제로는 나사가 이제 이렇게 나 있죠. 순화사 기준입니다. 그죠? 요렇게 나 있을 거예요. 나사라고 하는 건. 그리고 이걸 밀어시켜 놓으면 조금 더 정확하겠죠. 실제로는 나사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나사가 요쪽 바깥쪽은 바깥지름에 해당하겠죠. 그냥 나사산의 높은 지름이겠죠. 그 다음에 이건 나사의 골에 해당하는 지름일 테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앞나사로 표현한 거는 요 골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측정하신 거예요. 그죠? 예. 어쨌든 나사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미터 가는 나사하고 보통 나사를 지금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왼쪽이 미터 보통 나사라고 치면, 미터 가는 나사는 표현이 이렇게 안 되고요. 조금 더 나사산이 촘촘하게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같은 거리를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미터 가는 나사, 보통 나사라 치면 오른쪽에 있는 미터 가는 나사에서는 같은 간격임에도 나사 3의 간격이 더 촘촘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터에 가는 나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렇게 표현됩니다. 네, 이거는 뭐 다른 거고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M4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 안쪽으로 이게 제도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나사가 이렇게 관통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어떤 거리를 이제 아셔야겠죠. 아마 여기는 8일 거예요. 그죠? 네, 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8이라고 하는 영역을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 측정을 했잖아요. 그죠? 굳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하지 않았죠. 예, 맞습니다. 측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가, 실제로 나사산이 나눠지는 부분은, 이 나사에 이제 만들어지는 공정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영상을 한 게 잠깐 보면요. 요거는 좀 이제 본체가 아니라, 이제 2차원상의 어떤 평면에다가 어떤 센터 드릴과 탭 작업을 하는 건데, 이제 공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보시면요. 요게 이제 센터 드릴 작업이고요. 그죠? 센터 드릴 작업입니다. 자, 지금 나사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센터 드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사가 만들어지는 첫 시작은 센터 드릴, 그 다음에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내고요. 자, 그 다음에 탭 공구가 와서 여기 나사를 낼 겁니다. 얘가 탭 대리예요. M8의 1.25피치짜리 이제 탭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이제 나사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요렇게 완성이 돼요. 나사가.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나사가 만들어지는 순서랄까요? 공정을 말씀드렸는데, 센터 드릴이, 센터 드릴이 탭들을, 즉, 앞나사 구멍의 기초 구멍을 내고요. 기초 구멍 홈을 내고요. 그 다음에 드릴이 어떤 일정한 깊이만큼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탭이 실제로 나사를 내는 그런 세 가지 동작으로 이게 여기 탭이 만들어집니다. 나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센터 드릴은 한번 찌르고 나면 사라지고요. 드릴이 어느 간격, 일정 간격, 한 요까지 뚫게 됩니다. 드릴이 앞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건 알고 계시죠? 그 드릴의 이제 표준각이 118도로 되어 있는 거. 자, 이건 118도지만 설계를 하실 때는 118도라고 하기보다도 120도로 해주시는 게 좀 설계상에 그리기 좀 편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론상으로는 118도의 이제 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사 드릴은 깊이는 요까지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그래서 나사 드릴의 깊이는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가 나는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해요. 치수 차이가 좀 있죠. 예, 그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릴 가지고는 탭을 낼 때 조금 더 깊게 좀 2, 3mm 더 뽑아냅니다. 그리고 탭을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는 탭 드릴의 좀 형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탭이거든요. 여기 이제 어떤 숫자를 가리키는 탭들인데, 자, 앞부분을 보면 요거 뾰족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좀 뭉툭해지는 경향이 보이죠.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말린 모습인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온전히 탭이 나죠. 여기도 온전히 탭이 나죠. 근데 앞부분은 이렇게 탭이 좀 무뎌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예, 맞습니다. 얘도 어차피 드릴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구멍에다가 얘가 이제 삽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멍에 잘 들어가려면 원리적으로 이제 조립해 보면 구멍이 있고 축이 있으면 축이 작아야 되죠. 원리적으로. 그래서 얘 앞부분을 이렇게 뭉툭하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 요 사이즈보다는 좀 작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사가 나는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나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릴 가지고 비록 드릴이 이 끝까지 나고 탭 드릴이 이 끝까지 나도 여기 이 부분들은 나사가 나지 않아요.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요. 아셨죠? 나사가 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있게 몇 mm를 더 낸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한 2, 3mm를 더 뽑아내려야 이제 되고요. 그러면 여기 조금 구분되어지는 게 보이십니까? 요 선이 하나 보이시죠? 요거는 드릴의 끝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면 나사가 온전히 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나사가 나다가 많은 부분이 있을 테잖아요. 그래서 요 경계선을 가지고,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를 구분 짓는 경계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외형선으로 이제 설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꺾인 조그만한 선이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수평선이 하나 보이시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설계가 돼야 돼요. 실제로는 이렇게 설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경계선은 무슨 선이라고요?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이 완전 나사부고요. 왼쪽이 불완전 나사부에 해당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근데 얘는 또 희한하게 각도를 가지죠. 예, 맞습니다. 얘는 30도의 각도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셔야 돼요.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특징들을 가져요. 자, 그러면 이런 숫자를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적당한 크기로 한번 몸체라고 하고요. 여기서 자, 이걸 좀 폭파시키고 X 엔터로 자, 옵셋의 값으로 물론 이거를 먼저 카피를 하나 이걸 중심선이라고 치고 이렇게 하나 뽑아낼게요. 자, 이거 중심선이라고 했으니까 살짝 중심선으로 만들어 놓고요. 자, 이렇게. 자, 아까 M4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이렇게 모델링 할 겁니다. O 엔터를 치고요. 2라는 숫자를 주고 위로 한번 줄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mm가 되는 거죠. 물론 얘는 이렇게 특징을 똑같이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자, 여기 이 절반만 그래서 밀어시키면 대칭 복사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숫자 기억나시는 거 또 있습니까? 옵셋에 8이라는 숫자 기억나시죠?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 그 다음에 2, 3mm라고 했으니까 옵셋에 3mm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사가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서부터 바로 꺾는 게 드릴의 깊이가, 드릴은 이 끝까지가 아니라 드릴은 요만큼에서 드릴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사이즈가 2인데 이제 설계를 조금 쉽게, 제도를 좀 쉽게 하려면 어떻게 그리냐면요. 나사부는 보통 M이 4였죠. 그러면 그게 10분의 1이 얼마입니까? 0.4죠. 옵셋 0.4라는 숫자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나사의 골지름이고 요게 나사의 이제 안지름에 해당하겠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선은 여기 보일 거고 나사선은 여기에는 보이지 않을 거니까 얘는 가는 실선에 해당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트리밍으로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자,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 여기가 뭐라고요? 완전 나사부. 자, 여기는 어떻게 해요? 불완전 나사부라 그랬죠? 아까 30도 각도 보셨나요? 자, X라인에 A에 30도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트리밍으로 이렇게 커팅해 줍니다. 자, MA 엔터 쳐서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 여기가 118도, 자, 120도 하자 그랬죠? X라인에 A에 60도라는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선들은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을 드래그 잡고요. MI 엔터로 밀어 시켜주시면 이렇게 되죠. 자, 필요 없는 선들은 이렇게 커팅해 주시면 되겠죠. 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뭐였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8이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3mm로 하기로 했죠. 예, 맞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2가 아니라 이제 온전하게 표시를 하자면 M4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사를 여기가 이제 탭을 이제 모델링 혹은 제도하는 방법이 뭐 그닥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만들어지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얘를 드로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센터 드릴이 먼저 드릴의 기초 구멍에 해당하는 드릴의 자리를 살짝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드릴, 즉 탭 구멍에, 앞나사 탭 구멍에 해당하는 기초 구멍을 이제 드릴이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여기 이제 탭, 이 M4에 해당하는 탭이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M4에 해당하는 탭이 그 지점에 들어가서 이제 탭 구멍을 만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센터 드릴은 뭐 앞부분이 작으니까 뭐 3, 4mm든 뭐 알겠습니다. 뭐 1, 2mm든 상관없는데 그럼 과연 드릴은 얼마짜리로 구멍을 뚫어야 되나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드릴은 얼마짜리 구멍을 뚫어야 되는가, 그죠? 그거는 계산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적으로는 M에 얼마입니까? 4에 곱하기 0.75죠. 이게 피치죠. 자, 그래서 기초구멍 드릴은 위에 있는 M4를 4파이라고 생각하고 0.75를 빼버리시면 돼요. 이게 드릴 직경에 해당합니다. 이제 현장을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0.75인데 27이네. 7호로. 되셨죠? 그럼 얼마입니까? 3.25에 해당하죠. 근데 3.25에 해당하는 드릴이 있으면 좋지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요. 드릴은 3.3짜리 드릴 있으면 3.3짜리에 해당하는 드릴 가지고 혹은 3.4는 있을 겁니다. 3.3이나 3.4에 해당하는 드릴 가지고 기초구멍을 관통한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현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를 보고 자, 우리는 2차원적인 여기 설계에 해당하는 요 도면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탭 구멍을 이제 앞나서 탭을 만드는 어떤 가공적인 원리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즉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도면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나사를 제도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확인하신 거고요. 네, 이해되셨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